서류를 펼친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국내 최고 병원의 원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8년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야 만나게 된 걸까요? 평범한 듯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겨울밤으로 2017년 12월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박지은은 35살, 결혼하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시골 작은 한의원에서 보조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은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직도 혼자야? 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지은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9시 한의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데 뒷골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뒷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쓰레기통 옆에 얇은 담요에 쌓인 작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담요를 조심스럽게 들춰냈습니다. 생후 6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였습니다. 파란 입술, 축 늘어진 작은 팔, 눈썹엔 눈송이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담요 안쪽에서 쪽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은 안 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번져 있었습니다. 아기 목엔 은재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뒷면엔 S, 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쪽지의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은 안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싸고 품에 꼭 안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몸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의원으로 돌아가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젖은 담요를 벗기고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약장에서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35도2. 너무 낮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 곁을 지키며 체온을 재고 또 재었습니다. 1시간마다 미지근한 물을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새벽 5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기의 입술에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조금씩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너를 지키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준, 민서준. 곱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의원 보조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접수대 옆 요람에 서준을 눕혀놓고 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갑자기 애가 어디서 났대? 지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서준은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한의원 대기실 작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 한 분이 허리를 짚으며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접수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신음했습니다. 서준이 블록을 내려놓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아프세요? 서준이 할머니 허리 오른쪽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맞아. 어떻게 알았니? 지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기했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환자 앞에선 무릎을, 어깨가 결린 환자 앞에선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신기한 아이네. 아픈 곳을 보는 것 같아. 환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은 서준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느 저녁 한의원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준이 지은의 손을 잡고 걸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 아프면 빨간색으로 보여요. 지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할머니 허리가 빨갛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했어요. 지은은 서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특별한가 보다. 지은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버려졌을까?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준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서준이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네, 엄마. 서준은 활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비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특별함이 언젠가 모든 비밀을 밝히는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다시 5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또렷한 눈매와 반듯한 이마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한의원 한쪽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한의원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허리 때문에 왔습니다. 지은은 차트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민재입니다.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강민재, 국내 최고 대학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왼쪽 허리가 며칠 전부터 심하게 당깁니다. 민재는 대기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숙제를 하던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습니다. 민재는 서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또렷한 눈매, 반듯한 이마, 오른쪽 귓불의 작은 점. 서준도 민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책을 덮고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많이 아프시죠? 서준이 민재의 왼쪽 허리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민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빨갛게 보여요. 아주 진하게요. 민재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아, 가서 숙제해. 네, 엄마. 서준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민재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민재는 치료를 받는 동안 계속 서준을 의식했습니다. 아이의 옆모습, 손동작, 연필 쥐는 방식.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민재는 접수대로 가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신가요? 네, 제 아들입니다. 몇 살이죠? 8살입니다.
8살. 민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쳤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서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민재는 한의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백밀러로 한의원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계속 속삭였습니다. 확인해봐. 반드시. 그날 밤 민재는 병원 원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서준의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8살. 민재는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2017년 겨울이면 그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수아가 연락을 끊은 시기였습니다. 민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수아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카페 앞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목에 은재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사설 조사팀을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뒤 민재는 다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허리 재치료가 필요하다는 핑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민재는 대기실에 앉아 서준을 관찰했습니다. 서준은 오늘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민재가 일어서자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많이 나아졌어요. 빨간색이 연해졌어요. 민재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 한 올이 빠졌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재는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연구실이었습니다. 절대 비밀로 부탁합니다. 민재는 자신의 혈액 샘플과 서준의 머리카락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밤낮 없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원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바로 연구실로 오시겠습니까? 민재는 원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첫 줄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재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수아는 어디로 간 걸까? 다음 날 민재는 사설조사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수아라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2017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조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민재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사팀장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수아 씨는 2017년 12월 5일에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골 도로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가해 차량은 도주했고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장이 사고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수아 씨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민재는 카페에서 이수아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수아는 임신 사실을 원장님께 말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죠?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어요. 원장님을 떠나라고. 안 그러면 원장님이 위험하다고.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받은 협박장이에요. 민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남자 곁을 떠나라. 안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수아는 사고 당일 아기를 데리고 혼자 외할머니 산소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교통사고로 아기는 발견되지 않았대요.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수아는 서준을 어딘가 숨긴 채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수아는 아기만은 지키려고 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카페를 나선 민재는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누가 이수아를 협박했을까?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민재는 조사팀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시 조사해 주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조사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사고 당시 CCTV를 추적하고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민재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흑백 CCTV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부터 이수아 씨를 미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화면에 검은색 SUV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구간에 계속 나타나는 차량이었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수아를 따라다녔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같은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조사팀장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량 등록 서류였습니다. 이 차량은 병원법인 차량입니다. 사용자는 민재는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모님 명의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모, 55세, 병원 이사진의 실세였습니다. 그녀는 늘 민재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정치권과의 연결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수아 씨가 받은 협박장도 조사했습니다. 발송 기록을 추적한 결과 병원 근처 우체국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사팀장이 더 많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뒤 이 차량이 급하게 폐차 처리되었습니다. 폐차장 직원의 증언입니다. 앞 범퍼에 충격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계모는 이수아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정략 결혼을 방해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협박했습니다. 미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증거가 충분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겠습니까?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차량 기록, 협박장, 폐차 증거, 목격자 진술. 사흘 뒤 계모는 자택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협박, 미행교사, 사고 은폐 혐의였습니다. 민재는 병원 원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수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납골당 주소 찾았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수아가 잠든 곳, 이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수아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3층 동쪽 벽면에서 이수아의 위패를 찾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와 아이를 지켜야 했는데 혼자 두어서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아야, 서준이를 찾았어.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자랐어. 착한 사람이 키워줬어. 민재는 주머니에서 서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위패 옆에 조심스럽게 세워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게. 약속한다. 다음 날 민재는 다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은은 민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의원 문을 닫고 접수대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아와의 과거,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 유전자 검사 결과, 이수아의 죽음, 계모의 범죄. 지은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의 진짜 엄마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서준이와 저, 그리고 당신. 세 사람이 함께 살았으면 합니다. 지은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떨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아이 곁에 있어도 될까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데 당신은 서준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8년 동안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보다 큰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뒷방에서 서준이 나왔습니다. 두 어른의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저씨도 왜? 민재는 서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준아, 나는 내 아빠란다. 서준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민재는 서준을 꽉 안았습니다. 8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이제 민재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큰 방.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서준은 적응해 갔습니다. 지은도 함께 왔습니다. 민재는 지은을 병원 산하 의료봉사재단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제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재가 서준과 지은을 불렀습니다. 오늘 함께 갈 곳이 있어요.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은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서준아, 오늘은 내 친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야.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골당 3층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아의 위패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준이에요.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지켜준 거 알아요. 민재는 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아야, 우리 잘 살고 있어. 서준이도 지은 씨도 나도 다 지켜보고 있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며 서준이 두 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엔 민재의 손, 왼손엔 지은의 손. 아빠, 엄마, 저 배고파요.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재와 지은도 웃었습니다.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재가 사진 액자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이수아의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 다른 하나는 오늘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함께 걸어두자. 민재가 2 액자를 나란히 벽에 걸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서준은 2 사진을 번갈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친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꼭 지켜봐 주세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눈 속에 버려졌던 아기는 이제 2 엄마와 1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끝.